네,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오늘 이현준 과장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미국장 이렇게 많이 올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 일단 좀 저희가 이현준 과장이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슈 타이틀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불안한 시장, 불안 요인 점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불안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국제적인 요인은 뭐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 같고요. 아니면 뭐 유럽의 그렉시트, 그리고 유가, 그리고 FOMC인데 좀 FOMC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았고 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. 최근에 좀 가장 큰 화두는 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뭐 유가도 유가고요. 사실 어저께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미국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이제 코스닥 빠지면서 굉장히 좀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. 그렇죠. 정말 많은 투자자들 뭐 전문가들끼리 이제 코스닥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, 옥지냐 막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의 불안 요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또 코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말씀하셨던 유가 부분이죠. 가장 좀 표면적으로 저희가 좀 와닿는 불안 요인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차트에서 바로 이제 유가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가장 쉽게 좀 저희가 이 유가 부분에 대한 불안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 한 주간만 유가가 10%가 급락을 했습니다. 상품이 한 주간 10% 급락한다는 거는 해당 상품에 굉장한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가 흐름은 뭐 10%의 급등락이 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일 종가죠. 그러니까 전일 이제 국내 시장,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그제가 되겠죠. 그제 기준으로 43불대를 기록을 하면서 사실 유가가 2008년 이래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. 다행히 좀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IEA 그리고 이제 국제에너지기구죠. 그리고 오펙의 전망이 계속 엇갈리면서 지금 계속 뭐 유가 향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이 두 기구가 모두 에너지 관련, 원유에 관련해서 최고의 수출 전문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망이 엇갈릴 정도로 지금 유가에 대한 뭐 불확실성이 지금 최고조에 와 있다. 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문제는 단순히 유가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초기에 유가 빠졌을 때 뭐 러시아 우려라든지 뭐 리비아, 이란 등 재정 취약국들에 대한 뭐 우려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국면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이제 있다.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그럼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. 하루 만에 분위기는 좀 어제 보니까 확 바뀌었습니다. 그 전날 정말 좋았는데. 문제는 지금 저는 코스닥인 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. 기관의 매도세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보니까 2003년 우리 전산 집계한 이후로 지금 가장 큰 매도세다.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. 지금 좀 요 상황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뭐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짚어볼게요. 시장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전일 국내 시장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보합 수준이었죠. 근데 이제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그제 시장에서 이제 1조 원 넘게 선물 매수를 기록하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3천억 이상의 현물 매수를 좀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어제는 3,300 정도 코스피를 매도한 반면에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300억을 좀 순매도를 하는 상황이고 특히 기관의 경우는 뭐 모두 다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 2,400억, 코스닥은 1,130억, 선물 3,500억. 근데 코스닥 1,130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거의 뭐 최대 수준이다. 그렇죠. 뭐 도대체 뭔지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예. 이 정도 매도, 그러니까 코스닥을 단순하게 코스피로 좀 바꿔 환산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가 전체 시가총액 8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코스닥이 코스피 8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 코스피를 8천억 이상 매도한 효과하고 좀 비슷한 효과가 코스닥에서 발생을 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당장 기관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관 꾸준히 좀 매도를 했었어요. 사실 그 전날에도 매도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어제 천억 원 넘는 매도. 여기에서 바이오 헬스 뭐 이런 집중적인 주도주가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수급을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럼 보게 된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? 기관의 매도세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. 일단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저의 후배 매니저들, 그러니까 지금 뭐 자문사들이라든지 운용사에 있는 이제 매니저들 동생하고 애널리스트라고 말 그대로 시장의 기관 중심에 있는 그 기관 매니저들하고 좀 저녁에 이제 간단하게 한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것들이 코스닥은 사실 많이 올랐다.
이건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뭐 코스닥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이유나 하락에 대한 이유보다는 지금은 과열권이고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좀 좋게 보는 메이저들은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PBR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코스닥은 사실 뭐 연간 뭐 컨센서스라든지 이익 전망치가 없습니다.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코스닥의 절대 밸류에이션을 칠 때는 이제 코스닥 100 지수라 그래가지고 코스닥 내 상위 100개 회사 그리고 PBR 지수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코스닥 100 지수의 이익은 좀 사실 좀 성장이 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가 20% 이상 500포인트에서 6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으니까요. 20%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현재 코스닥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버블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세가 결코 좀 문제가 되거나 이상한 수준은 좀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사실 제가 이제 순환매장세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 순환매장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순환매가 업종별로 계속해서 오르는 건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어떤 업종이 다음 순환매가 나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때 지금 다 올랐잖아요. 네. 코스닥 제가 IT 말씀드리면서도 그랬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보통 이런 코스닥 순환매의 마지막은 항상 바이오 헬스케어가 장식을 했다는 좀 경험치가 또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의 여러분들 바이오 헬스케어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예측을 좀 해봐야 될 텐데 향후의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근데 일단 시장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코스피에 대해서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코스피 수급을 좀 분석을 해봐야 저희가 시장 전망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은 지금 어제 그리고 그제 들어왔던 외국인 순매수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관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습니다. 이거 수급 분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금요일 지나서 다음 주 돼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네.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외국인 순매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. 일단 헤지 펀드고요. 하나의 가능성은 한머니가 잠깐 들어온 거고 두 번째 가능성은 특정 펀드의 자금 유입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매수세가 특히 이제 근본 매수세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선물을 통한 매수가 나오는 상황. 그런데 기타 해지,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좀 장기 펀드 성향이라면은 해지들을 조금씩은 하거든요. 대규모 매수를 할 때는. 그런데 지금 기타 해지를 위한 옵션 거래나 현물 매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 뭐 세계 정시 전반에 투자하는 초대형 투자 펀드일 가능성 한 가지와 그리고 두 가지는 그냥 단순한 한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초대형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비중을 한 번만 높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헤지 펀드일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숏배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숏배팅이라는 게 아래로가 아니라 짧은 텀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의 성격 자체는 뭐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전망을 좀 밝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수세의 연속성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향후에 수급 공백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 전체 시장을 좀 저희가 좀 관점을 높여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이제 뭐 오늘까지는 좀 상승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내일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좀 쉬어가는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. 일단은 뭐 금요일이죠.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가 이제 넘어가고 나게 되면은 오히려 옵션 만기를 통해서 좀 반대로 좀 급한 쏠림 현상, 상승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사이클상으로 지금 2008년 이후 이어진 장기 상승장의 상승 오파 국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.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파의 특성 같은 경우는 기타 파동에 비해서 상승 기간은 짧은 대신에 업종별 활발한 순환매가 좀 이어지면서 대다수 업종이 좀 강세를 보이는 화려한 장세를 좀 보이는 성향이 높습니다. 현재는 지금 사이클론자들마다 약간의 좀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키친 사이클 내에서의 오파동이라고 보고 있고요. 단기 사이클상으로는 지금 현재가 마찬가지로 지금 오파동 끝자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파동사에서는 하락 A파동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장세다. 단기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는 분명히 가능해 보이지만은 조금씩은 경계감을 높여야 되는 장세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
그리고 다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 이 사이클론에 있어서 대외 변수의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장 파동 예외가 굉장히 좀 자주 발생하는 증시 중 하나예요.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출이라든지 이런 대외 변수의 영향이 뭐 60에서 70% 가까이 육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 변수 파동 예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파동에 여러분들이 너무 의존하시기보다는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좀 잘 맞추는 게 좀 외국인인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은 사실 FOMC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지금 뭐 결국 페이전트란 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?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런 페이전트란 말이 없어지고 6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 앨런 의장의 전달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이유 달고 한 번씩 빠질 수도 있는 거였어요. 충분히 오르면 오른다고 뭐 나쁘면 나쁘다고 좋다면 좋다고 시장은 빠지고 오르고 마음대로 좀 반복할 수가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정확하게 맞춰내는 게 지금 외국인 수급이거든요. 네. 지금 어제 그제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사실 오늘까지 국내 시장 추가로 오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그 친구들은 뭐 5%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파동에 의존하기보다는 현 시장의 수급의 중심에 서 있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대응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FOMC 오늘 회의 결과 이후에 좀 신중론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상 어제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소 주춤했고 코스닥 시장에서 오히려 매도를 보였던 그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 수순을 밟고 있고 아직까지 불안 요소가 많다. 지금은 좀 신중하게 대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